사실 이런 얘기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쿠팡이 기업 이미지가 아주 좋은 기업은 아니잖아요. 최근에 스포츠 중계를 통해서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유의미한 투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에 한 400억 정도를 3년 내는 걸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8개월 정도를 중계를 하게 되는데 절대 높은 금액은 아니다. 여러 가지 화제성을 가지고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 경기했을 때 MAU가 정말 쫙 올라가요. 아시안컵 때 티빙이나 쿠팡 이용량이 열등이 늘어났다 이런 것들만 봐도 효과는 확인이 되는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디어 전문 연구기관인 오픈루트의 연구위원을 하고 있는 김용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의 노창희라고 하고요. 미디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접근 가능한 데이터는 MAU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모바일 인덱스라는 하는. 근데 이제 대략 말씀드리면 MAU라는 게 이제 월 이용자 수인데 넷플릭스가 대략 한 1000에서 1200만. 2023년은 계속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티빙이 안정적으로 500만 이상을 넘기면서 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양상이고, 안타깝게 웨이브가 조금 떨어지고 디즈니가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 사업자들이 이제 MAU가 한 400만 정도. 쿠팡이 이제 많이 올라서 한 700만까지도 올라왔는데, 이제 쿠팡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른 플랫폼이랑 좀 달라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쿠팡 유통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결합 상품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웨이브나 티빙보다 MAU는 많지만 이용 시간은 월등히 적거든요. 왜냐하면 특정 스포츠나 아니면 특정 드라마의 그것들을 이용해서 몰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쿠팡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고 보고, 주요한 사업자들의 MAU 추이 정도가 저희가 이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보도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대략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돼서 연에 한 400억 정도를 3년 내는 걸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번 달 안에 본계약 내용이 확정이 될 텐데, 뭐 재판매 이런 것까지 세부적인 것까지 다 하면 시즌 초까지도 아마 완전히 확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연에 400억이라는 게 요즘에 CJ ENM이 분위기가 좋지가 않은데 좀 과감한 베팅으로 무리수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그거는 생각하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OTT 산업의 컨텐츠 투자 규모를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드라마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한 시즌 드라마를 제작하는 게 연간 200억에서 한 400억 수준입니다. 근데 우리가 KBO의 중계 시간을 보면 8개월 정도를 중계를 하게 되는데, 두 시즌 드라마들을 제작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치면 이게 절대 높은 금액은 아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30년 넘는 KBO 팬인데 144일 동안 5경기가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10개 팀이니까. 사실은 OTT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물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는 정말 야구만한 스포츠가 없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나라마다 좀 스포츠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시면 단일 리그로 보면 KBO를 따라올 수 있는 스포츠가 절대 없거든요.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가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뭐 좋은 배우 나오고 해도 컨텐츠가 재밌으려는 법이 없잖아요. 근데 스포츠 중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위험성이 가장 적은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KBO가 갖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EPL이나 MLB 중계는 우리나라 선수가 잘하나 마냐에 따라서 너무나 반응이 달라요. 근데 KBO는 그런 리스크가 가장 적죠. 왜냐면 야구 팬들이 다 이미 몇십 년간 그냥 봤던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예를 들면은 가령 뭐 호재만 있지 악재는 좀 적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게 류현진 선수가 우리나라로 지금 올해 복귀할 수도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저항이 있지만 역으로 KBO만큼 우리나라에서 이용자를 빠르게 또 늘릴 수 있는 어떤 컨텐츠나 중계권은 굉장히 희소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야구는 부가 컨텐츠를 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경기 끝나고 하는 해설 프로그램이라거나 아니면 뭐 경기 전에 프리뷰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활용도가 매우 높거든요. 그리고 뭐 박사님께서 뭐 200억 얘기해 주셨지만 알려진 바로는 무빙 같은 경우는 제작비 600억 들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전혀 가성비가 떨어지는 투자라고 보기는 어렵죠. 부가적인 컨텐츠에 대해서 이제 좀 관대한 저작권 정책을 취할 거라는 예상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KBO가 바라고 있는 점도 그런 것일 텐데, 전통적인 지상파라든지 아니면은 PP 사업자들이 공급할 수 없는, 예를 들어 2차 저작물이라든지 그 저작물을 통해서 또 KBO의 어떤 컨텐츠의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면에서도 이제 KBO가 이 티빙을 선택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가 사실 요 이슈 때문에 지인들하고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은
우리나라가 되게 독특한 시장인 게 사실 스포츠 중계라는 건 굉장히 프리미엄 서비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나 카카오로 너무 다 전경기를 중계해 주는 거에 이제 10몇 년 동안 다들 익숙해져 있는데 사실 그게 당연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KBO라는 게 인기가 많다고 해서 무슨 국가에서 그걸 접근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 그런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용자들이 유료화됐을 때 느끼는 거부감은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티빙을 통해서 만약에 무료로 볼 수 있다고 해도 아마 그 앱을 설치하는 거에 대한 저항감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관행이 갑자기 틀려지는 거니까. 또 하나는 이 전용망에 관련돼 있는 문제인데 네이버나 통신사들이 그렇게 중계에 대한 품질이 낮았다라기보다는 범용망을 쓰다 보니까 이제 좀 끊기기도 하고 또 화질이 좀 안 좋기도 했었지만 이제 이 티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좋은 화질의 그 컨텐츠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티빙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재판매보다는 좀 광고를 많이 가지고 오는 종합적인 광고 수급 계획들이 좀 더 활성화될 것 같고요. 재판매를 한다는 거는 중계 스케줄을 나눈다는 뜻과 비슷한데 티빙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광고를 부스팅하는 전략에서는 조금 안 맞지 않을까. 그래서 재판매는 좀 덜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SBS가 굉장히 브랜드 네이밍 키울 때 한 게 이제 김연아 선수가 당시에 선수로 활약할 때 동계 올림픽을 독점해서 좀 재미를 봤거든요. 재미를 봤다는 게 단순히 시청률을 높인 게 아니라 브랜드 가치를 확 높인 거죠. 그걸 통해서. 그래서 이제 티빙은 판단을 해야겠죠. 이 400억이라는 중계권을 가지고 가입자도 유의미하게 늘리고 브랜드도 더 확장하고 하려면 재판매를 안 하는 게 맞고요. 아마 초기에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쿠팡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팡 로켓아웃라고 하는 연계되는 구독 서비스가 있고 한번 구독을 하면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구독 모델인데 웨이브도 마찬가지고 티빙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번 구독을 하면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아마 모델들을 만들 거다. 일단 최근에 아마 가장 큰 이슈는 넷플릭스가 그 레슬링 관련된 중계권 확보한 게 가장 큰 이슈일 거고요. 사실 넷플릭스는 전형적인 SVOD 플랫폼이었는데 스포츠 중계를 함으로써 이제 실시간성을 갖게 된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는 전 전반적으로 이제 프로리그에서 해외 프로리그에서 뛰는 우리 선수들 경기를 중계해 주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혜택을 좀 받다고 볼 수가 있고, 주요 경기에 있을 때 MAU가 정말 쫙 올라가요. 최근 사례를 보시면 기사 검색만 해도 나오는데 아시안컵 때 티빙이나 쿠팡 이용량이 열등히 늘어났다 이런 것들만 봐도 효과는 확인이 되는 거죠. 이런 스포츠 컨텐츠의 가치에 대해서 모르는 바 아니었는데 대규모의 투자, 적정한 투자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인색했던 것이 사실인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스포츠 컨텐츠에 대한 가치들을 명백하게 알기 시작했다. 플랫폼에서 컨텐츠를 유통하는 것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화제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스포츠 중계가 굉장히 화제성이 높은 컨텐츠인 것은 분명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스포츠 컨텐츠가 리스크가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중계권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합리성이라든지 예측 가능성이나 어떤 수익성 관점들을 무시하고 우리도 해야지라고 해서 이제 추격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시적인 화제성은 아니죠. 쿠팡은 지속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쿠팡의 속사정은 모르겠는데 저는 쿠팡이 OTT를 통해서 수익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이런 얘기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쿠팡이 기업 이미지가 아주 좋은 기업은 아니잖아요. 근데 최근에 스포츠 중계를 통해서 계속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는 것만 해도 저는 쿠팡 입장에서 충분히 유의미한 투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1년에 뭐 정확하진 않지만 1,500억에서 2,000억 수준을 투자한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면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거죠. 근데 쿠팡 플레이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쿠팡으로 그 로켓 배송 구독하는 것을 했을 때 처음에는 2,000원대 중반이었나 그랬다가 지금 5,500원으로 올랐을 때 쿠팡 플레이 구독하는 비용을 따졌을 때는 얼마 안 되네. 그래서 이용요금의 인상에 대한 저항을 줄여준 효과가 있었고, 그 5,500원으로 올림으로써 그 쿠팡에서 만성적으로 있었던 적자를 해소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면 이게 단순하게 이제 이 컨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 시장으로만 얘기하기에는 이제는 너무 작게 논의를 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화제성을 가지고 결국에 승자가 쿠팡이 아니냐, 쿠팡이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비즈니스 모델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라는 것뿐이고요. 인식은 이미 좀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게 KBO 하는 게 독특성이 있어서 약간의 이제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뭐 지금 쿠팡에서 스포츠 그 축구 보는 거, 그다음에 스포츠비를 통해서 유료로 손흥민 보는 것도 저항감이 몇 년 있었지만 지금 사실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전 야구도 바뀌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디어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맥락을 통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뭐 초기에 저항감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일종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용자들이 조금 약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처럼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국가가 많지 않다. 이거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분노하실 포인트일 수는 있지만 이 정도도 컨텐츠에 대해서 부담하지 않으시면 이 정도 품질의 어떤 컨텐츠를 더 이상 향유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그래서 뭐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위로가 되실지 더 분노가 이끌어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전까지는 국민 대비 영화관을 제일 많이 가는 국가였어요. 그래서 한 명이 뭐 연평균 그러니까 4편 정도 보는 국가인데, 물론 코로나 이후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불의사라는 것은 맥락에 따라 형성되는 거니까 저는 뭐 이미 축구의 사례도 있고 해서 한 2, 3년 정도 지나면 인식이 많이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